여러분 안녕하세요. M5 청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청해를 공부해볼 JLPT 전문가 박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청해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발음이나 문제 공략 유형 같은 것들을 조금 미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자, 그럼 먼저 M5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M5 청해는요, 총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제 이해, 포인트 이해, 발화 표현, 즉시 응답 이렇게 4가지 파트입니다. 각각 7문제, 6문제, 5문제, 6문제 이렇게 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얼마 만에 푸는 거야? 여러분은 30분 만에 이 문제를 모두 푸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파트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과제 이해 파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과제 이해 파트는요, 일단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끝난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토코노 히토도 온나노 히토가 하나시테 이마스. 남자분과 여자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온나노 히토와 나니오 시마스까? 여자분은 무엇을 하나요? 입니다. 사실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이 끝난 다음, 그러니까 코노 아토, 코노 아토 온나노 히토와 나니오 시마스까? 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요. 온나노 히토랑 오토코노 히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자분이 할 일도 언급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자분이 할 것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유형도 한번 볼게요. 오토코노 히토도 온나노 히토가 하나시테 이마스. 남자분, 여자분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오토코노 히토노 도모다치와 돈나 히토 데스까? 입니다. 남자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공략하셔야 되냐면요. 자, 이거는 아마도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시고 일단 이 중에서 이 기준이 되는 남자분은 대체 누구지? 그러면 남자분의 특징부터 일단 먼저 좀 들으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는 이런 머리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 표현도 같이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두 사람을 다 집중해서 듣는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포인트 이해입니다. 이미 제목에서 힌트가 있죠. 포인트를 잘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사람이 대화를 막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좁혀서 들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오토코노 히토도 온나노 히토가 하나시테 이마스. 남자분과 여자분이 대화를 나누고요. 온나노 히토와 이츠 히코시마스까? 여자분은 언제 이사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히코스라고 하는 동사, 이사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언제 하는지를 물어봐요. 이런 문제에서는요. 이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방의 크기, 왜 이사 가는지 이유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사 가는 방의 장점, 단점 이런 걸 막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너 결국 언제 이사 간다고 했지? 다음 주. 이렇게 한 가지만 포인트를 좁혀서 그 부분만, 이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잘 들을 수 있는지 이걸 묻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토코노 히토도 온나노 히토가 하나시테 이마스. 오토코노 히토와 대학생の時に何を習いましたか? 입니다. 자, 남자분은 대학생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대학생 때라고 하는 단어,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줬다는 얘기는 대학생이 아닌 시기가 분명히 나와요. 초, 중, 고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뭘 배웠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정보는 제외하시고 하필이면 대학생 때 그때 뭘 배웠는지 그것을 포인트를 좁혀서 듣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트 발화 표현입니다. 발화 표현은요. 보통 그림이 하나 출제가 되고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들은 다음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 혹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가 상당히 짧습니다. 한번 볼게요. 電話を 切ります. 何と言いますか? 전화를 끊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요. 끊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걸 기습적으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財布を忘れました.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警察官に何と言いますか? 警察官, 경찰관이죠. 경찰관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그러면 사람이 두 명 나오고요. 경찰관과 경찰이 아닌 사람.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막 울고 있는 친구한테 화살표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할 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이런 거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해석하시면서 귀로는 선지를 잘 들으셔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즉시응답 파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는지를 즉시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즉시응답은 15초 정도면 문제가 끝나요. 문제와 선택지가 다 지나가요. 문제가 뭐냐면 질문도 짧고 대답도 무지 짧은데 종이에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호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6문제 푸셔야 되죠. 그러면 일단 종이를 받아들면요. 1, 2, 3, 4, 5, 6 이라고 번호를 먼저 적으시고 해당하는 노트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트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마킹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점 참고하시고 문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今朝何を食べましたか? 今朝,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何を食べましたか? 무엇을 먹었습니까? 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워낙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시제 표현을 잘못 들으면 답을 놓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마시다가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미 밥은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선택지에 고항を 食べます, 밥을 먹습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먹을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제예요. 그런 건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今日この後何をしますか? 오늘 이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제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この後라고 하는 표현이랑 같이 있으니까 확실하죠. 끝나고 뭘 할 건지. 그러니까 미래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学校に行ってきました.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같은 과거 시제로 답을 말하면 오답이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시제 표현에 꼭 주목해 주세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점수를 좀 잘 따보려면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주의하시면 돼요. 일단 먼저요. 장음, 단음 이거 구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일본어가요. 장단음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언어예요. 제가 아래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왼쪽입니다. 신발이요. 굿즈, 굿즈. 오른쪽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굿즈, 굿즈. 이렇게 올라가는 발음인 것도 똑같고 소리도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우가 붙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길어지죠. 근데 의미가 너무 다른 단어가 되는 거죠. 굿즈, 굿즈. 어떻게 구별하시냐면요. 쿠츠까지만 말하고 마치 절벽처럼 이렇게 발음이 끊어져요. 그래서 아, 이건 짧은 발음이네. 근데 굿츠는 이렇게 길게 쭉 늘어져요. 아, 이거는 고통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귀로 듣고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음, 단음. 다음 예시 한번 볼게요. 왼쪽입니다. 좌석, 자리라고 하는 세기. 세기. 오른쪽은요. 1세기, 2세기, 3세기 할 때 세기입니다. 세기. 세기입니다. 이번에는 장음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세이키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키처럼 발음을 해요. 자, 왼쪽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세키, 세키. 조금 구분이 가시나요? 중간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단음입니다. 왼쪽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시, 호시. 오른쪽은요. 봉사라고 하는 호시, 호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장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호우시 아니고 호시라고 해서 호를 굉장히 길게 말하고 시를 짧게 발음하는 형태이죠. 가운데에 장음이 들어가 있으면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점을 주의해 주세요.